자, 그럼 이제 오후 내용 진행합시다. 네. 이제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잔차라 함은 실제 관측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 관측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을 얘기를 해요. 이미 잔차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예제들 통해서 몇 번 계산을 좀 해봤었죠. 그래서 이제 회계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요인을 찾아내는 것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최종 과정으로 잔차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차 분석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4가지 과정을 충족했을 때 내가 만든 회계 모형이 적합하구나 라고 판정을 해요. 근데 몇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선형성. 이 선형성을 충족하려면 잔차가 정규 분포를 확인하는지 보거나 아니면은 잔차 그래프를 시각화하시면 돼요. 보통은 잔차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판정이 좀 기준이 좀 제 생각에는 거의 주관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정규 분포 확인을 보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어쨌건 일단 2가지 다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성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규 분포 확인하는 거 몇 개 봤었죠. 기본적으로 노멀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샤피로 검정을 하거나, 근데 샤피로 검정은 판정이 좀 까다로우니까 잘 안 쓴다 그랬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검정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서 무슨 러시아어 같아서 발음이 좀 되게 어려워요. 발음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시각화 과정으로는 QQ플롯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이것도 좀 주관적이에요. 판정이. 그냥 그려놓고 그냥 이거 정규성 맞다라고 우겨버리면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좀 더 이거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주는 게 이제 잔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그래도 좀 그 기준값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멀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잔차도를 그려보면은 잘 나오고요. 대체로 잔차도를 시각화하는 게 판정 기준이 조금 유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분선성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등분선성 충족하는 방법은 그 브로이슈 폐건 검정이라고 하는 게 좀 널리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포시트라고 하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좀 더 판정 기준이 좀 더 그 완만해서 얘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독립성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결과 보고에서 나왔었던 더빈 왓슨 통계량으로 판정을 해요. 결국은 이제 분석을 잘 하고 나서 얘네들을 통과를 못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원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게 좀 중요해요. 이상치가 있으면은 얘네 통과 못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떤 그 자료를 보면은 애당초 선형회계 분석의 가정이 이상치가 없다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자, 일단은 식후니까 몸풀기로 준비 작업만 먼저 좀 할게요. 필기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패키지 참조할 건데요. 일단은 아까 했었던 그 아파트 집값 판정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상치고 뭐고 1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해보지 않아도 느낌 빠가. 아마 거의 다 통과 못 할 거예요. 이 기준. 아예 처음부터 잘 준비된 예제 데이터면 모를까 그
태글 같은 데서 다운받은 데이터로 요거까지 통과하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적절한 전처리 없이 그냥 쓰면.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처리를 하나도 안 하고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코드의 그 기본 구성만 소개해드리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참조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거 재현하는 것까지만 일단 짧게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가져올 거고요. 보스톤. 인풋 출력 안 했고요. 데이터 일단 앞에 5개 출력해서 잘 가져왔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선형외교 분석을 할 건데 직전 예제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일단 결과를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쭉 나열해서 원본 데이터에서 드롭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거예요. 여기 DF 걸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데이터가 분할이 되면은 이걸로 이제 선형외교 분석을 걸었을 때 쭉 보면은 여기는 그래프까지 뽑아놨어요. 자, VIF 값 없고 그 다음에 유의 확률도 다 적절한 값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준비해 놔야 이제 이거에 대한 잔차를 만들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미리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잔차라는 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잔차 분석에 앞서서 일단은 잔차부터 구해야죠. 자, 잔차 분석도 일반적으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잔차를 구하려면은 예측치부터 구해야죠. 자, fit.predict라고 해서 이제 예측치를 구하고요. 여기에 대한 잔차 값을 구합니다. 관측치에서 예측치 빼면 된다 그랬죠? 변수 이름 너무 길게 잡아주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자고요. 이게 잔차 값이죠. 자,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선형성, 그 다음에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판정하면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사실 독립성이에요. 쉬운 것만 먼저 할까요? 더빈 왓슨 통계량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빈 왓슨 통계량을 위한 함수를 하나 가져오고요. 요거는 코드 한 줄이면 돼요. 사실 독립성 같은 경우는 굳이 코드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회계 분석하고 나면은 여기 더비너슨 값 출력해놨거든요. 요거 보면은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코드를 만들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코드로 한번 리턴을 받아볼게요.
더빈 왓슨 값이 0이면은 잔차들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4면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정을 해요. 그리고 2가 나오면은 완전히 독립인데 정확하게 2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더빈 왓슨 값이 1.5에서 2.5 사이의 범위에 있으면 독립으로 판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W는 더빈 왓슨에서 RESID 판정하면 되고요. TW 출력하면은 자, 1.927이네요. 독립이 아니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결과는 아마 이 기준 하나도 통과 못할 거예요. 전 처리를 1도 안 하고 들어온 데이터라서. 자, 뭐 출력 형태를 만들어 보면 프린트. 네, 더빈 왓슨 값은 이거고, 그 다음에 독립성 가정 만족 여부 1.5보다 크다? 더빈 왓슨 값이 1.5보다 크거나 혹은 2.5보다 작다. 1.5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는 fails가 떨어지겠죠. 독립성 검정은 이게 다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좀 몇 개 좀 나눠서 절차들이 조금 있어요. 1.5에서 2.5 사이니까 독립성 맞구나. 오케이. 자, 일단은 요 정도면은 2시까지 처리 가능하죠? 2시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2시 10분부터 나머지 쭉 마무리 합시다. 자, 코드 다 올라갔어요? 자, 그럼 이제 잔차를 확인하는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선형성을 볼 때 정규 분포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규성 확인해서 해도 무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정규 분포 확인한다라는 얘기가 정규성에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선형성 쪽에서 볼게요. 왜냐면 일단은 이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사실 나머지 거는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정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myHistPlot을 화면 멈췄어요? myHistPlot을 호출할 텐데, 이거를 만들 때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이 잔차 만들어진 거를 데이터 프레임화 시킬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려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from pandas import 데이터 프레임을 추가적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잔차에 대해서 RESID 값을 활용해서 RESID DF는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얘가 배열이네.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화 시켜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인덱스는 리셋을 시킬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를 확인해 봅시다. xname은 resid. 네, 이 필드에 대해서 이제 정규 분포 확인해라. 자, 이게 가운데가 분 끝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옆에 더 있어. 거의 이렇게 밑에 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남는 애들이 주로 이상치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기에는 좀 여기가 좀 과하게 길다, 꼬리가. 자, 그럼 이제 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또 봤었던 기준이 잔차 그래프라는 걸 그리는데요. 잔차값만 가지고 산점도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설명 적을 게 좀 더 있는데 일단 그래프부터 만들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는 모듈화가 안 돼 있는 기능이니까 직접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sb.regplot x값은 예측치, y값은 잔차값. 그래서 예측치에 따른 잔차값을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확인. 그래프가 너무 작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 레그플롯은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직선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로우이스 tru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면은 추세선이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가요. 이렇게. 자, 모든 잔차들의 합은요. 모든 잔차들의 합은 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결국은 이 0에 수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0에 해당하는 직선을 쭉 그려놓고 이 추세선, 얘를 지금 다항식으로 본 거예요. 이 잔차의 추세선이 이 직선에 얼마나 밀접한가를 보는 걸로 선형성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X축은 이 관측치의 최소값부터 관측치의 최대값 사이면 될 거고 Y축은 0으로 가면 돼요. 여기에 대한 직선을 하나 같이 그려줘요. sb.lineplot X축은 관측치의 최소값부터 최대값, Y축은 0. 파란색으로 걸게요. 라인 스타일은 점선으로 걸고요. 두께는 0.5로 잡을게요.
기준선이니까 두꺼울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직선에 얼만큼 가까운 거, 이 빨간 선이 직선에 얼만큼 가까운 거야. 그래서 모든 예측값에서 예측값이 가운데 점선에 맞춰서 비슷하게 있어야 되네요. 빨간 선은 잔차의 추세선이고요. 그래서 빨간 실선이 점선에서 크게 벗어나면은 잔차가 크게 변한다는 뜻이니까 선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대충 이거 해놓고 선형성 충족한다라고 퉁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성. 정규성 같은 경우는 QQ플롯이라고 하는 애를 그려요. 네, 파이썬에서는 QQ플롯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 함수는 시본이 갖고 있지를 않아서 약간 좀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던가 아니면은 다른 패키지가 이제 QQ플롯을 그리기에 적합한 좌표값들만 좀 리턴을 해주는 함수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써야 될 필요는 없어서 그래도 좀 있는 기능을 쓰면 코드가 좀 짧아지긴 하니까 걔네들을 써봅시다. 추가 패키지 가져올게요. SCI 파이 패키지에서요, Z스코어라고 하는 값이랑,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실행을 안 했네요. 그럼 올라갈게요. QQ플롯이라고 하는 애를 그릴 건데요. 이 QQ플롯이라고 하는 애는요, 잔차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앤데,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점들이 점선을 따라 배치가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Z스코어라고 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ZS는 Z스코어 함수한테 잔차값 주면 됩니다. 예측값 주면 됩니다. 그럼 Z스코어라는 값이 이렇게 쫙 나와요. 자, 이거를 사용해서 PP는 프로플롯이라고 하는 애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얘가 좌표값들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거든요. 이거랑 지금 요 프로플롯이라고 한 거, 플롯 파라미터는 안 줘도 돼요. 자, pp만 출력을 해보면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번째 항목,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번째 항목,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값들. 지금 여기 리스트 복잡하게 나오는 게 X축, Y축 좌표예요. 이거에 대해서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그리느냐? 자, 그래프 세팅하고 아까처럼 플롯은 plt 걸어주고 plt.show plt.close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뭐 그리드 걸어도 되고 뭐 나머지 옵션은 똑같습니다. 근데 라인이 들어가려나? 네, 라인 스타일은 안 먹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오는 애들이 뭔가 그 옵션을 걸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 생성 한 거고요. 플롯 함수를 사용한 자동 생성 기능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플롯 함수를 통해서 X축, Y축 좌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직접 그리는 거예요. XY 좌표를 반환받은 후 직접 시각화하기. 대부분 이제 파이썬 관련된 그 자료들은 이 방법을 제시할 텐데 XY 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버리고 받은 다음에 sb. 스캐터 플롯에다가 XY를 걸어요. 그럼 이때는 여기 플롯 파라미터를 안 주고요. 그럼 이렇게 내가 직접 찍어 놓은 점들이 나오잖아요. 자, 요걸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내가 직선을 하나 직접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선을 하나 직접 박아주면은 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점들이 이 직선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규성을 판정하는 거죠. 자, 뭐 위의 방법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래 방법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X하고 Y가 반드시 그 Y는 X 그래프로 직선으로 가야 돼요. 뭐 편차나 가중치 같은 거 없이 그냥 반듯한 직선. 근데 이것도 사실 이 직선에 붙었다라고 우기면 붙은 거고 안 붙었다라고 우기면은 또 안 붙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로 가요. 잔차도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좀 명확한 기준값을 만들어내요.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그 계산값을 산정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라텍스 수식이 있어서 수식을 좀 가져와야 돼서 파일을 어쩔 수 없이 열어야겠네. 네, 여기 표현식이 좀 하드코어라서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자, MSE 값에 이제 루트 씌운 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범위 안에 68% 정도의 잔차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2배 한 값에는 95%, 3배 한 값에는 99% 정도의 잔차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해내야 돼. 요거는 아마 시험에 자격증 시험에서도 언급을 했을걸요? 자, 그럼 이제 MSE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MSE 값은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이에요. 자, 그래서 MSE는 민 스퀘어드 에러. 그래서 Y 테스트랑 Y에 대한 예측값을 주면 되는데, 이거 임포트 자, 값이 나왔죠? 이한테 이제 제곱근을 구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제곱근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잔차 값이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값을 붙인 것보다 크고 플러스 값인 것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개수를 세요. 그걸로 이제 백분율을 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R2 아이고 R3 자, 이 MSE SQ에 2 곱한 거 3 곱한 거 2 곱한 거 3 곱한 거 여기 연산자 빠졌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확인하는 거죠. 일단 리스트로 좀 담아놓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한 68%가 최소 68%인데
74%가 포함됐으니까 어라? 됐네? 95% 이상 포함되면 되는데 96%니까 오 됐네? 근데 마지막에 99%가 들어가야 되는데 98이니까 아 이거 끝에 부분에 이상치가 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부터 얘기했죠. 그 여기 끝에 있는 애들 때문에 계속 다 안 나올 거라고. PLT점 피규어 피그 사이즈 걸고요. 자, 변수 값은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할게요. 스캐터 플롯 스캐터 플롯으로 해도 돼. 어차피 잔차를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은 요거 있죠. 요거를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MSE 값들에 대한 선들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명확한 거지. 자, 위에 나오는 요 잔차 그래프. 저 잔차 그래프를 추세선 없이 그린다면 SB점 잔차 그래프. 이거는 웬만해서는 그 파이썬 시각화에서 잘 안 다뤄요. 이 RESID 플롯은. X축에는 예측치, Y축에는 잔차값. plt.show, plt.close. 아까랑 똑같은 거 나오죠? 보통은 잔차 그래프 그린다고 하면은 요거 그릴 때 이렇게 그 수작업으로 그리는 거 코드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본 패키지를 좀 더 뒤져보면은 어라? 이거 하나면 되네? 아, 되는 거죠. 그리드 걸면은 아까랑 똑같잖아. 오히려 요 직선을 자동으로 그려준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걸 할 건 아니었고 일반적인 잔차도고요. 자, 얘한테 로고리스 트루를 빼요. 그럼 추세선이 안 나오는 거죠? 일단은 점들에 대한 파라미터를 엣지 칼라. 이 엣지 칼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점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으로 안에가 채워져 있고 약간 좀 더 진한 색으로 겉에 테두리 선 있죠. 그 테두리 칼라예요. 알파는 투명도. 그러니까 겉에 조금 이제 하얗게 선이 간 거죠. 그 다음에 RESID 플롯 같은 경우는 여기 0점을 지나는 직선을 자동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0점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 색깔 그레이, 점선, 굵기는 0점으로 좀 얇게 그려라. 선에 대해서 좀 표시했고요. 안 줘도 되겠다 지금 보니까. 변화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MSER이라는 값을 만들어 놨죠.
근데 뭐 지금 여기 요거 없어도 되겠다. 요거 두 값을 쓸게요. 값이 세 종류니까 세 번 반복을 돌릴 거예요. plt. axh 라인 가로 직선을 그립니다. 직선을 그리는데 mes sq 앞에서 구했던 요 변수값 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갔잖아요. 요 값에 대해서 i 플러스 1을 곱해요. 왜냐면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겠죠. 그러면서 색상간 빨강, 초록, 깜장으로 바꿔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직선이 그려져요. 이거 그릴 때는 대체로 그리드 빼는 게 나아요. 그리드가 오히려 더 판정에 방해가 돼. 자, 그럼 지금 플러스 값에 대해서만 그린 거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였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덧붙인 거를 한 번 더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로 들어오겠죠. 이 각각의 범위에 몇 %씩 들어갔는지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근데 점들이 이 안에 몇 %씩 들어있는지 요거 아니에요. R1, R2, R3. 그쵸? 이거 변수 담아놨어야 됐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현재 표시되는 그래프에 이 그래프에 X축 범위를 가져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그래서 반복을 한번 또 돌릴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각화 자료만 보면 잘 모르니까. plt. 텍스트. S가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친절해. 자, F로 들어가면 요 안에서 이제 변수값 넣을 수 있죠? i 플러스 1. 다음에 R 달러 콧다운표 열고 요 R 표기법은요 이 안에서 라텍스를 씁니다. 달러 가로 열고 닫고 역슬래시 sqrt mse mse 변수값 출력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다운표 감싸야겠다. 는 여기에 들어갈 게 %s %2개 여기에다가 MSE의 R 그래서 I번째. 자, X좌표는 Xmax 그래프 X축 끝 플러스 0.2 정도 더 밀게요. Y축은 I 플러스 1로 잡을게요.
거기에다가 MSSQ 걸어주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값에 대한 범위죠. 그래서 y는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바로 나오죠. 요 구간 안에 몇 퍼센트 값이, 위에 거랑 아래 거는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74, 96, 98이래요. 그럼 요 판정 기준표 보고 요 범주 안에 들어가면은 아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수점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조금 자르면 되겠지. .ef 여기도 .ef 이렇게. 네, 요걸 잔차도라고 해요. 텍스트에 라텍스 넣는 표현식은 뭐 잘 쓰는 거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코딩해 보시는 걸로 충분한데, 아마 잔차도에 대해서 요 기준은 아마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이 잔차도가 판정 기준이 가장 유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등분산성 같은 경우는 마이 이퀄바 테스트. 여기에 사실 다 구현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임포트하고 자, 여기다가 RESID DF 얘를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fails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랩인 검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랩인 검정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true로 걸어보죠. 요거는 좀 보정을 해야겠다. 일단 요건 조금 이따 봅시다. 기존에 우리는 이제 등분산성 확인할 때 랩인 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샤피로 검정 그런 것들만 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브로이슈 패건 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검증 방법도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분산성은 이제 조금 텀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선형성, 정규성 요거 두 가지 판정하는 방법들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분석한 예제로 요거 처리하는 거는 뭐 선형성까지는 어떻게 우겨본다라고 해도 정규성 안 따르고 있고요. 다음에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 기준도 지금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거 다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라는 결론이에요, 지금.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코드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결과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 시작은 이제 등분산성 하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3시 40분에 시작할게요. 20분 정도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상담 가시는 분들은 상담 후에 실수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나머지 하나 이제 등분산성에 대해서 확인했었죠. 우리가 헬퍼에다가 만들어 놨었던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카테고리, 하나는 값이 있을 때, 이제 요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이게 아니면은, 이제 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1, 2, 3, 2, 3, 4,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요 각 필드들을 묶어서 이제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걸 만들었었던 건데, 그러니까 가설 검정할 때 쓰려고 만든 거였죠. 두 개 이상을 비교할 때. 근데 여기서는 잔차 하나만 갖고 해야 되니까 헬퍼에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잔차, 즉 오차의 분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검정은 브로이슈 패건 검정.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었죠. 그 중에 이제 브로이슈 패건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쓰여서 요거 하나만 구현을 해놨는데요. 스테이트 모델스 안에 핵 브로이슈 패건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하시고, 새롭게 임포트를 하시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잔차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x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x 값에 상수항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된 x 테스트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이 복사된 것에다가 0번째 필드에 콘스트라는 이름으로 상수항 1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잔차와 상수항이 들어간 x테스트 카피를 걸었을 때 결과가 뜨는데, 얘가 원소가 4개 있는 배열이에요. 튜플 같은 걸로 떨어져요. 항목이 0번째 항목은 통계량, 1번째 항목은 p-value, 2번째 항목, 그 다음에 이제 f-value, 그리고 f-value에 대한 통계량, 이건데 여기서 주위에서 보실 건 이 p-value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 가설은 차이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요 x 값은 잔차가 등분산성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등분산성이 만족된다고요. 대립 가설은 만족되지 않는다. 즉 규모 가설을 채택해야 되니까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려면 0.05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등분산성 가정 여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전부 통과해야 이제 회귀 분석 좀 했구나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목표했던 수업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무난하게 다 들어왔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잔차 검정도 모듈화 하면은 딱 함수 하나로 처리되겠죠. 기왕 모듈화 한 거 그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귀 분석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선형회귀 예시라고 해서 마무리용 예제 2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렸었죠. 요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정리할 거예요. 빠르면 월요일, 조금 이제 천천히 하면 화요일쯤에는 마무리 될 겁니다.